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보니까 주제가 보니까 이제 저 뭐 술집 주막이에요. 네. 조금 구미가 확 당깁니다. 마침 보니까 지난주던가요. 그 홍익대 앞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을 걸어놓고 또 인공기를 걸어놓고 그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보면 무슨 뭐 동무들 빨리 오라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보면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예. 홍대 앞에 한 가게가 예예. 이제 요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예예. 그 우리가 뭐 일본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술집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예. 일본 술 안 마시고 예. 그러니까 이자카야였는데 그 집 원래는 이자카야였군요. 그 예. 집에다가 아.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거를 내 걸은 거예요. 예, 뭐 사진도 내 걸고 인공기도 내 걸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전향 장기술을 환영합니다. 뭐 안주 가공을 뭐 혁신합니다. 등과 같이 예예. 그 북한의 표현이나 어투를 사용해 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손님을 끌려고 주목을 받으려고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 문제는 네.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렇게 간단한 나라 아니잖아요. 예, 법도 예. 있고. 예예. 이제 구청에서는 네. 이제 광고물 설치 규정에 위반이 되는지 네네. 이런 걸 좀 따져보고 있고 네. 경찰에서도 네. 그 의도는 좀 알아봐야 되는 뭐 우리가 짐작하기엔 노이즈 마케팅이지만 그것이 또 뭐 또 다른 뭐 의도를 갖고 했는지 그걸 본대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제가 보도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네. 인공기를 내 걸거나 네. 인공기를 흔드는 것은 네. 국가보안법하고는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안 된대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우리가 뭐 아시안 게임이나 또는 뭐 이런 거 있을 때 뭐 한반도 기를 흔들고 그랬지 예. 인공기는 흔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제가 한번 다시 그 부분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좀 이 가게는 뭐 잘 되고 있답니까? 어떻게? 아니요, 문을 닫은 건 아니고 이제 그거 사진도 떼고 또 여자 뭐 이렇게 저 북한 접대원 동무. 그런 투의 사진도 떼고 예예. 또 그런 표현들도 다 떼고 예. 그런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일단 보면 그런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접하면서 뭐 일견 빙그레 웃기도 해요. 아이고 뭐 참 뭐 요즘 오죽 장사가 안 되면은 저런 식의 더 극단적 노이즈 마케팅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하나는 뭐냐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보니까 작년부터죠. 보면 저 김정은이 내려오니 많이 하면서 백두칭송위원회다, 네. 위임맞이위원회다 만들면서 그야말로 광화문 광장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김정은을 칭송하는 뭐 그런 어떤 퍼포먼스들이 있었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 같은 이 양반들도 보면 평상시 이 얘기하는 것을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랄까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친 반일 감정을 갖고 북한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좀 너무 흐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함을 지울 아무튼 수가 이번에 없어요. 뭐 이자카야가 문 닫고 그곳에 뭐 이런 그런 술집이 들어섰다는 것은 네. 아무튼 시대적인 흐름이나 세태를 네. 반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네. 어쩐지 조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선뜻 땡기지 않죠? 환영할 일은 아닌 것처럼. 환영할 일이 아니라 그 뭐 조금 뭐 어쨌든 화가 날 일이죠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 우리나라 보면 이제 조선 시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주막이 있지 않습니까? 주막에 더 가서 이제 보면 뭐 턱하니 앉아서 우리 김경 기자들 이야기한 대로 뭐 주막에 가도 다 독상 받는 거라면서요. 독상 받고 그렇습니다. 한 대 포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누워 있으면 복로빵이라 그러나요? 복로빵 뜨거운 방에서 지지고 누워 있으면 또 슬그머니 또 이 주먹 손도 좀 잡고 그 주막의 조선 시대 주막은 어떤 개념입니까?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술집 더하기 네. 여관입니다. 아, 술집 더하기. 네, 어떻든 그런데 그게 최초의 기록 네. 순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숯막. 예, 조선 왕조실록의 선조 때 예, 그러니까 주막이 숯막이군요. 예. 유희춘이라는 분이 네네. 경연에서 이제 경연이라는 거는 왕의 왕과 이렇게 뭐 어떤 공부하는 정치 자리죠. 토론을 예, 하고 공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리에서 경기도 지역에 네. 이런 순막이 예. 있는데 네. 여럿이 있는데 네. 도둑들이 그렇게 창고를 해가지고 정말 그 피해가 많다. 아무튼 주막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 술만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네. 뭐 보찜도 치고 뭐 그렇죠. 어떤 물건을 옮기거나 또 그 장사에서 남은 돈을 갖고 있거나 이러니까 도둑질 많이 당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 그렇게 조선 시대, 지역을- 그렇죠. 옛날 조선 시대에 보면 뭐 일반 주민들이 여행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주로 보면 보부상들이나 그 이런 후기고 예, 후기고 하여튼 보면 뭐 개나리 보찜에다 뭐 쓰고 주로 장사치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제 도둑놈들이 많이 설쳤다. 그래서 숯막. 예. 근데 왜 숯막이 주막이 됐어요? 그게 이제 예. 주막이 순막 아마 이게 예. 왜곡돼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아, 하는 게 지금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든 근데 내가 주막 보면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막이라는 거는 어떤 천막이나 예, 이런 걸 뜻하는 것이고요. 네네. 숯이라는 거는 그곳이 술만 파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도 했다 아. 하는 것. 숯이라는 거는 결국은 땔감. 그 땔감이고 그것이 이제 방을 대피는 일이니까 네.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제가 본 자료에서는 네. 왜곡 어떤 경로에 의한 것인지 왜곡된 표현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데 예. 이제 임진왜란 전이거든요. 그게 네, 네네. 그 1574년에 이제 경연에서 얘기를 아까 한 것이고 예. 임진왜란인 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592 1592년에 그렇죠. 예,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근데 임진왜란을 겪은 뒤에 이제 역참제도라든지 또 상업도 상대적으로 전기보다는 이제 후기를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활발해졌죠. 예, 한 그러면서 18세기. 중막 예, 예. 이제 뭐 많이 생겼고요. 네. 근데 후기로 오면은 네. 우리가 잘 아시지만 김홍도 작품에 주막이라는 작품이 2개 있습니다. 아, 김영도 예. 예, 그거 이제 그 보시면 네. 그 이제 주막의 행태나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그 외에도 몇 작품이 더 있습니다. 주막을 그린 네, 그림이. 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잠자리에 관한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 원래 그 자면서 술 먹는다라면서요. 예. 근데 잠자리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재밌는 게 예.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아시겠어요? 혹시? 워낙 박학다식하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술 먹는 거야 이제 공개적으로 먹지만 잠자리야 보면 또 슬그머니 또 아름다운 미인과 그래서 뭐 그림 못 그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 그림은 어떻든 네. 그때의 어떤 주막의 모습을 네. 뭐 나름대로 이제 그린 것인데 네. 잠자리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부자리라든지 네. 아니면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행객들이 들고 다녔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아까 여행객들이 네. 그러면 여행하면서 그럼 자기 이부자리를 예. 자기 이부자리를 예. 우리 마치 뭐 우리 군인들 네네. 그 배낭 매듯이 메고 다녔다. 군랑 매듯이 그렇게 아. 메고. 그래서 큰 뭐 이런 그 짐을 옮겨야 되고 그러면 말을 이제 갖고 다니고 나귀, 나귀가 다 싣고. 그래서 여관 그러니까 주막에서 제공하는 것은 네. 술과 네. 물, 물. 그리고 잠자리. 아니요. 방. 그리고 방 빌려주. 술과 어. 물, 그다음 땔감, 뗄까? 그다음에 때 그 말 이렇게 꼴. 역마 역할도 했으니까 꼴. 꼴. 아. 이런 것을 주막에서 제공했지 이부자리라든지 먹을 식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싸서 갔습니다. 근데 보고상들도 다 그 뒷짐 매는 게 그렇죠. 그 뭐 팔 물건만 메고 갔던 게 아니라 거기다가 식량이라든지 이부자리라든지 이런 거 간단히 메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장사하는데 그 짐도 많은데 그걸 들고 다녔겠어요. 참 보통 거추장스러운 일이 아니었겠네요. 이샤벨라 비숍이 뭐 예. 조선과 이웃 나라들에 네. 보면 네.
이부자리 같은 것도 전혀 없이 네. 많은 식구들이 한 방에 그냥 오고로. 얽혀서 그 잠자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불도 없이 그냥 자는구나. 벌레도 엄청 많았다. 예. 방은 너무 뜨거웠다. 뭐 이런 이제 기록을 남겼죠. 그리고 또 그러게요. 도조를 하는 일본 사람이 이제 조선 네. 풍속집이라는 책을 그 책은 1909년에 나왔는데 네. 그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 대신 주목할 것은 그 방방곡곡 뭐 산골짜기에도 네. 주막이 널려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저 오늘 하나 새로 배웠습니다. 그 주막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차 딱 걸어놓고 가면은 내가 이부자리랑 이제 뭐 내가 먹을 건 내가 갖고 가고 술 좀 팔고 술 좀 먹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방에 방은 빌려줬겠지. 이부자리 방은 있으니까 내 이부자리 근데 깔고. 방도 이제 그 우리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뭐 집이 여러 채 이제 방이 있는 집에 뭐 네. 주막에 마루도 네. 있고 네. 또 침상도 예, 있고 예. 그런데 실제 주막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단칸방이라든지 기껏해야 2-3개 방이 달려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그 잠을 그 마구간이라든지 그 헛간 이런 데 헛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는 사람도 아주 많았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양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양반들이 어디 그런 데서 잤겠어요? 네. 양반들은 어디서 민가에서 자는 거예요. 그 대신 식사는 주막에서 해결을 했고. 근데 뭐 호텔 같은 게 이제 역할이 그 주막이 호텔인데 네. 명실상부한 호텔은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인숙 정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뭡니까? 그 권문 세가들이라든지 이런 양반의 이 집이 호텔 역할을 했어요. 그 이런 사랑채. 사랑채. 그리고 다 쉽게 대원군 같은 경우는 뭐 네. 99칸짜리에 살았잖아요. 9칸. 식객이 네. 수백 명이고 한 번도 뭐 그 이하로 떨어진 일이 없다 할 정도니까요. 그렇군요. 자, 이제 근데 이제 그 주막 얘기하다 보면 우리 보면 이 주막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요정 문화, 예. 또 한정식 문화. 사실 요즘 뭐 요정이니 한정식 참 찾기 어렵습니다만은 벌써 한 30년 전만 해도 보면 뭐 옛날 정치부 기자 하시면서 아시잖아요. 보면 옛날 그 특히 이제 먼저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정치부 기자 할 때 보면은 그 옛날 TK들은 주로 이제 룸사롱으로 기자들 이제 모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호남 출신 그 정치인들은 보면 주로 요정 한정식집으로 바로 기자들을 초대했어요. 그게 그 한정식과 요정 같은 거는 그러니까 옛날 조선 시대는 없었다 봐야 없었죠. 되죠. 예.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우리 손님 접대 문화는 네. 사랑방 문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바깥에 나가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거는 철저히 일본식 문화라고 봐야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네. 결국 그 최초로 만들어진 게 이제 명월관 그게 이제 만들어졌고 네. 최초 요정이라고 이제 그게 칭하죠. 이제 요정이라는 게 결국 예전에 그 궁중 숙수들, 예. 궁중 숙수들이 보면 이제 맞습니다. 옛날 이제 보면 이제 조선이 망하고 왕실이 몰락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먹고 이 생계 일환으로 만든 게 요정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 이제 분화가 되죠. 예. 그 고급 손님들을 위한 요정이 있고 네. 또 그거보다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 예를 들면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반들 중에서도 네. 몰락한 양반들도 아주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계가 위험하니까 네. 집은 뭐 그대로 갖고 있고 네. 그 집을 개방해서 술집을 냈습니다. 그거를 내외 술집이라고 합니다. 내외 술집, 내외한다 할 때. 내외한다. 예. 그래서 손님들을 맞으면 이제 그런 양반 집에서는 채통이 있잖아. 예, 중문담이라고 있습니다. 예. 중문담은 뭐냐면 중문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들은 아녀자들만 출입하는 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남정네들이 외간 들어갈 남자들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외간 남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음식 뭐 안주라든지 뭐 이런 거 술이라든지 이렇게 마련해 갖고
중문에다가 이렇게 팔뚝만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그 이제 그 팔뚝집.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팔뚝집이구나 그게. 이름이 팔뚝집이라고. 아, 이게 보면 그 집 그 흔히 얘기하면 그 술집 여주인은 못 보는 거야. 예, 얼굴은 뭐 안 보여주고 보여줄 수 이렇게 없죠. 이렇게 팔뚝으로만. 예, 팔뚝으로만 그렇게. 근데 그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로주점이라고 우리 왜 술 그 유명한 네네.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가요가. 근데 그 목로주점, 그러니까 목로 술집도 그때 만들어집니다. 이게 목로라는 게 뭐냐면 그 넓은 널판지 길쭉한 예, 넓은 게 아니라 길쭉한 그렇죠. 그 판때기거든요. 판때기. 예, 그 판때기에다가 이제 뭐 그 한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먹는 긴 이런 이제 술집들이 이제 생기고 거기에 뭐 가요대로 이제 뭐 등 달려서 흔들흔들하고 그 뭐 노래도 있잖아요. 옛날 뭐. 예, 제가 이 노래 얘기해요. 목로주점에 뭐 12촉 예, 뭐 맞습니다. 백열등이 그네를 탄다. 아, 그게 목로주점이냐. 자, 예, 예. 자, 한국이 그렇다면 중국은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크고 보면 우리에 비해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른바 그 호텔 문화, 여관 문화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을 것 같아요. 먹는 문화. 예. 그 혹시 예. 그 중국에 가서 처음 중국에 갔을 때 네. 아주 커다란 호텔이 반점이라고 적혀 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난 반점 그래서 짜장면 집인 줄 알았더니 이게 호텔이더라고. 예, 반점. 예, 예. 또 그거보다 큰 걸 대하라고. 네, 대하. 다이샤. 다이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조금 전에 황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나타나. 중국에서는 손님이 오면 네. 집에 네. 손님을 맞으면 그건 당연히 식사와 잠자리를 그 대접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렇겠네요. 그 일상 그래서 다반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그 땅이 워낙 넓으니까 네. 집 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아닌 이상 반드시 집에서 재워야지, 뭐. 묵게 해야 되죠. 그거 저 대접도 네. 잘해야 되고. 예. 어떻든 우리 이제 주점, 네. 우리 이제 주점과 이제 주막과 비슷한 네, 거를 객점이라고 객전이라고 그 했습니다. 객잔. 그 예. 옛날 그 보면 객잔. 그 옛날 무협지에 뭐 예. 객잔 무슨 객잔. 예, 무슨 근데 이 객잔이라는 게 이제 네. 우리 얘기로 하면 선술집인데 네. 이게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좋은 집을 반점이라고 했고요. 반점,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집을 다이샤. 예, 대하라고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송나라 때 이 얼마나 대단한 그 객잔이 만들어지냐면 네. 2층 집에 예. 그래서 1층은 대중의 뭐 보통의 음식을 대접을 하고 네. 2층에는 이제 고급의 요리를 이제 대접을 하고 술을 대접하고 또 그건 당연히 또 그걸 치우고 나면은 그 잠자리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근데 중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삼파도라는 게 있습니다. 삼파도. 예. 근데 삼은 이제 1, 2, 석삼자. 3, 4 할 때서 파는 잡을 파자. 네. 도는 이제 칼도자인데 세 개의 칼을 잡는 잡는다. 걸 의미를 하는데 네. 그게 하나가 채도. 이거는 식칼을 얘기해요. 채소를 쓰는 그다음에 채도. 전도, 가위. 가위. 짤을 절자. 짤을 전자. 그다음에 채도. 그 뭐예요? 채도는 뭐냐면 갑자기 면도칼. 면도칼.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그 먹고 사는데 생활의 기반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채도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먹는 문제니까. 예.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이 숙박이라든지 그건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번창할 수뿐이 없었죠. 그렇고. 근데 또 재밌는 말 이파도라는 말도 있어요. 아까 삼파도라며요. 네, 이파도라는 말은 이파도 뭐예요? 이 세 개의 칼 중에 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집중을 못해서 기반을 잡지 못한다. 이게 맞는 얘기네. 그러니까 멀티태스크 하지 말아 쓸데없이 하나에 집중해라. 아무튼 그런 말이 있다. 그 요즘은 보니까 우리 좀 한중일 문화 산책 중에 일본 얘기하면은 뭐 또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일본 아까 처음에 우리 모두의 이제 홍대 앞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 주점 원래 이자카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자카야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선술집을 이제 우리가 보통 네네. 이자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선술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랑 비슷합니다. 서서 먹으니까 선술집이죠 뭐. 네.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 한중가라고 해서 네네. 그거는 이제 도매상 술 도매 한중가라고 그랬고 예. 받침 술집이라고 해서는 소매 술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로 얘기하면 소매 술집 같은 데서 네. 그 술을 사러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술집에서 맛을 보라고 잔술로 조금. 한 잔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술도 한 잔 이제 그 맛을 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고 네.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붙은 거기에 가면 술이 있다. 그 이루 있다. 사케 술 이루사케. 야 집. 이루사케야. 그게 이제 변음이 돼서 아, 이루사케야가 이자카야. 이자카야. 이제 사케가 이제 경음화되면서 자가 되니까 이자카야가 된 거죠. 이루사케야가 예. 이사카야가 예. 이사카야.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네. 이 이자카야에서는 옛날부터도 네. 이 술을 네. 이렇게 받아옵니다. 외부에서. 예. 그러니까 다른 이자카야와 크게 차별화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겠네. 옛날에는 예. 아주 멀리 뭐 특산물로 예, 예.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 그 고장의 술을 가져오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 이자카야에서 그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술은 어차피 예. 큰 도매상으로부터 떼오니까 예. 예. 결국 우리 이자카야가 너희 이자카야보다 좋으려면 예. 음식 안주로, 맛이 좋아. 안주로 승부를 거는 예,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은 메뉴들이 이제 그건 최근에 와서 아주 그 대중 음식점이 되면서 네. 많은 이제 메뉴들을 이렇게 올린 것이지 네. 처음에는 자기네들 잘하는 음식을 메뉴를 거기서 걸었죠. 아, 그러니까 이자카야에서 처음으로 메뉴판을 이제 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자카야 같으면 예를 들어 김경은 이자카야다 그러면 술은 어차피 황태순 저 도가에서 띄워오는 거니까 김경은 이자카야는 예를 들면 무슨 꽁치구이를 잘합니다. 예. 하는 그 자기 음식을 음식 특화를 했는데 요즘 특화를. 근데 요즘 이자카야는 다 하잖아요 모든 예. 음식. 그게 이제 너도 나도 많아지니까 그게 별 차별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네. 그 전부 요새는 이제 음식 같은 거를 그 받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그거 이제 받아온 거를 가지고 요리를 하거나 그런 집도 많아지고. 근데 이자카야에서 하는 음식 중에 노바다야끼라는 게 있죠. 노바다 야끼는 네. 원래는 그게 음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술집을 뜻하는 겁니다. 아, 우리 근데 보통 이자카야 가면 뭐 노바다야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가재나 바닷가재 같은 거 이렇게 구워서 주잖아요. 예. 근데 본래는 네. 그 저기 이자카야가 선술집이라고 하면 네. 노바다 야끼는 고급 술집입니다. 아, 그 원래 노바다야끼가 그 원래 우리 지금 음식의 일종으로 하는데 그게 음식의 일종이 아니라 예. 음식점의 유형 중에 하나였군요. 아, 이게 노바다가 뭐냐 화로예요. 화로. 그 야끼는 이제 굽다니까 굽다. 화로 구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화로 구이 전문점이 노바다야끼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아동문학가인데 네. 마에다라는 사람이 예. 그 1907년인가 네. 그 노바다라는 술집을 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주로 파는 게 뭐였냐면 그 생선이라든지 네네. 조개라든지 이런 거를 구워서. 화로에다가 부어서 팔았어요. 구이, 화로 구이. 근데 일본은 그 이노리라고 네. 천정에 매달려 있는 화로가 있습니다. 아. 그 천정에 매달려 있는 화로가 있고 네. 또 고다츠라고 해서 그건 땅바닥에 놓는 화로가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시골에 보면 그냥 예, 화로, 일반 화로. 예,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매달려 있나 뭐 땅에 있나 똑같은 건데 네. 거기다가 이제 조개라든지 뭐 이런 거로 그 뭐 조개, 새우, 예, 그 뭐. 바닷가 마을이나 섬 마을이나 이런 데서 구워서 먹었어요. 그런데 한 어부가 네. 그거 이제 뭐 별것도 아니죠. 그 화로를 배로 들고 가서 구워서 먹었어요. 배야. 그 예. 배에서. 그러니까 새로 잡은 신선한 조개와 뭐 거기 뭐 생선. 생선이 뭐 그때는 이제 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그걸 구워 먹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맛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착안해서 내려오던 것들을 네. 거기서 착안해 가지고 아까 했던 마에다라는 사람이 노바다라는 노바다.
그 술집을 낸 겁니다. 그게 고급 술집의 대명사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구이 음식 일반적인 구이 음식은 네. 이제 다 노바다 야키다. 뭐 덴포 야키 이것도 철판 구이인데 다 대빵 야키. 대빵 야키. 예, 대빵 덴포. 덴포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는 덴포. 원래 덴포 야키라고 하는데 아, 근데 그게 이제 덴포거든요. 아, 우리는 근데 지금 보면 한국에서 뭐 대빵 대빵 야키 대빵에 철판 구이 철판. 아, 그렇구나. 아, 원래는 덴포라는 게 철포를 얘기하고 예. 대빵이라는 건 철판을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원래 일본에서 덴포라고 했죠. 그렇군요. 바뀐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오늘 홍대 앞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 주점에서 시작해서 결국 한국의 주막, 중국의 반점과 객잔과 대하, 일본의 이자카야와 노바다키. 오늘 하나 크게 배웠습니다. 노바다키는 이자카야에서 먹는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자카야보다 훨씬 좋은 고급 음식점을 노바다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김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